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가속화돼 온 수도권 인구 과밀화. 젊은이들이 떠나버린 농촌에선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 힘들어졌습니다. 1990년 수도권 취업자 수는 776만 명,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1,032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2014년 이후 수도권 취업자 수는 비수도권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수도권 취업자 수는 1,353만 명,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1,338만 명입니다.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수도권 인구. 수도권이 거대해질수록 비수도권은 쇠퇴해가는 악순환의 반복. 정부는 공공기관 정부 이전과 혁신도시 같은 여러 방안을 꾀하고 있지만 수도권 과밀화는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전국 시군구 46%가 불과 30년 뒤엔 소멸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 노인만 덩그러니 남겨진 농촌의 현실은 마치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시한부의 삶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만 합니다. 설상가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나가면서 일손이 더욱 부족해진 농촌. 도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와의 싸움 속에 농민들의 마음은 더 타들어갑니다. 여기에 기후 위기까지 닥쳐오면서 농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 환경은 각 지역의 농작물 지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환경이 되게 많이 변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뭐 급변한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물이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과일이 되게 잘 된다고 저희는 여기 그러거든요. 요즘은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왔었어요. 한번 몇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일 자체도 하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좀 더 환경이 우리가 어떤 작물을 키우는데 어려워지더라고요. 이런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의 식량 생산량 저하가 우려되는 현실. 다른 방식으로 대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인류의 생존도 보장되지 못할 것이란 현실적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울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할 대안. 바로 디지털 농업인데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새, 농촌의 내일을 바꿔놓을 최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 왔습니다. 과연 디지털 농업은 위기의 농촌에 어떤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로봇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는 손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식재료인데요. 이곳에서 쓰이는 채소들은 바로 레스토랑 한편에 자리한 채소 재배기에서 자라난 것들입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뜻하는 로컬 푸드의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실내 텃밭이죠. 변화무쌍한 노지의 기상 상황과 달리 일정한 재배 환경이 유지되고 작물 재배에 적합한 최적의 상황이 유지되는 만큼 농약과 비료를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사는 필요한 만큼의 신선한 재료를 바로 구할 수 있고 손님은 신선한 재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더욱 믿고 먹을 수 있죠. 이런 디지털 채소 재배 기술과 새로운 농법이 만난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충북 영동의 농가 한편에 자리한 컨테이너 박스.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견고한 특성을 가진 컨테이너는
미래의 농업을 이끌 이들에게 매우 각광받는 공간입니다. 날씨와 대기 오염, 외부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운 컨테이너 박스. 전기만 사용할 수 있으면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농작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성용 씨의 이 공간에는 특별한 재배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뒤로 보이는 건 컨테이너 팜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작물을 지금 한쪽엔 새싹삼, 한쪽에는 우리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물고기하고 그다음에 식물을 같이 키우는 그런 곳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6개 정도 그냥 찍어봤고요. 아쿠아포닉스. 물고기 양식을 뜻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재배,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방식인데요. 물고기 배설물은 미생물로 분해돼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식물이 질소를 흡수하고 남은 깨끗한 물은 다시 물고기가 사는 수조로 돌아가는 친환경적 선순환 방식입니다. 평소 물고기 키우는 걸 취미로 즐겨온 정성용 씨. 그랬기에 물고기와 작물을 함께 기르며 무엇보다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아쿠아포닉스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자문을 얻으며 기대와 두려움 속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죠. 평일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주말이면 고향으로 내려와 농부로 1인 2역의 삶을 사는 정성용 씨. 이런 생활이 가능한 건 손끝으로 IT 기기를 만지며 작물을 키우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폰에서 그런 환경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불을 끌 수도 있고 켤 수 있고 뭐 등도 그렇고 다. 또 팬도 돌릴 수 있고 끌 수 있고요. 그리고 온도도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CCTV를 다 달아놨어요 안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보고서 뭐가 이상하다라고 싶으면 바로 지금 여기 만들어진 DK에코팜이라는 회사, 이쪽 회사에 통해서 응급처치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도 제어할 수 있는 건 제어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충분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고기들의 사료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배분이 되고 실내 온도와 습도, 빛의 양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 덕분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초보 농부의 농작물들은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우려와 달리 농사를 지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됐고 현재 전량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 팜 안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꽤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농사라면 막연히 새벽부터 부지런히 논밭을 일구고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는 고된 노동을 먼저 생각하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다양한 기술과 그동안 축적된 농부들의 노하우가 만나 우리 농촌의 일상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만나본 컨테이너 팜과 수산 농가처럼 우리 농업 곳곳의 다양한 현장에 ICT 기술이 적용돼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에서 미래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하는 게 바로 ICT가 접목된 디지털 농업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농부의 발걸음을 듣고 자란다고 했던 농작물. 그러나 현재와 미래에선 시간과 공간, 기후의 제약을 뛰어넘는 기술이 바로 농작물을 기르는 좋은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밖은 한겨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다양한 아열대 작물들이 잘 자라나고 있는 전북 완주의 한 온실. 같은 공간 내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작물들이 잘 자라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온실은 아열대 작물들을 재배하는 온실입니다. 시험 재배동으로 우측부터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작물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왼쪽 편에 있는 바나나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는 딸기까지 그 대기 환경에 대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하지만 여기에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 작물들이 먹는 관수입니다. 그래서 관수 주기와
관수량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제어해서 전체 작물의 환경에 최적화되도록 그렇게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식물이 흡수하는 관수부터 빛의 양을 조절하는 천장과 난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환경을 제어할 수 있고 또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스마트 온실. 홍익기 대표는 조금 전 살펴본 컨테이너팜이나 스마트 온실과 같은 ICT 기반의 스마트 농업 기술 선진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디지털 농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편리성. 24시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어가 가능한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또 하나 강조하는 건 바로 성공입니다. ICT 기술이 적용된 농가 시설은 전문가들이 설정한 값에 따라 자동적으로 매뉴얼이 운영되기 때문에 농사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도 초기에 실패를 줄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바로 데이터의 힘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노동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온 기존의 농축산업 생육 방식에 ICT 기술을 접목해 다양한 작물의 생육 환경을 분석하고 각종 제어 장치를 구동해 만든 최적의 생육 환경. 일사량과 토양의 상태를 측정하고 분석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생산량은 극대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30년 동안 적어도 70% 정도의 식량 생산이 증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농업 선진국들이 디지털 농업에 더욱 주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홍익기 대표는 이런 신념과 기술을 바탕으로 식물을 가정에서 재배할 수 있는 기계도 새롭게 선보일 계획인데요. 기후 환경의 변화와 식량 위기에 맞서 우리 농업이 갈 길은 결국 친환경 디지털 농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점점 이제 그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키워보고자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은 형태, 빌트인 에어트 식기세척기 같은 형태의 아주 작은 모델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식물 재배기들도 지금 현재 좀 많이 선보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난 위기의 농촌. 그러나 누군가는 농촌에서 디지털 농업으로 새로운 인생 2막을 꿈꾸고 또 누군가는 이곳을 기반으로 강성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봅니다. 인건비는 상승하는데 인력 구하기는 나날이 어려워지는 농촌. 최저임금은 높아져 가는데 농부의 손에 쥐어지는 수입은 불안정한 현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화훼농가. 이 농가에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김영란법 때문이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 이후 1조 원에 달하던 연간 화훼 생산액은 7,400억 원 규모로 급감했는데요. 화훼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농가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수입산 꽃이 늘어나 매출이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에서 카네이션을 비롯한 꽃 선물이 급감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린 겁니다. 이홍민 씨 역시 카네이션으로 처음 농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위기를 기회로 젊은 농장주 이홍민 씨와 이하나 씨가 찾은 전환점은 바로 디지털 농업이었습니다. 농장 관리가 자동화 시설로 이루어지면서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다른 타 농업에 대해 공부할 여유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요. 데이터와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 환경을 제어하는 온실 속에서 장미를 키우는 젊은 부부. 온라인 판매로의 전환 역시 부부에겐 그야말로 꽃길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스마트팜이라는 거는 노동력보다도 제가 좀 더 작물을 잘 키울 수 있고
좀 더 다른 시간, 여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또 하나의 변화는 시설 전환으로 재배가 한결 수월해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할 여유가 생기다 보니 농장의 문을 활짝 열어둘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상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것은 물론 농장엔 매일 활기가 넘치죠.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의 장점을 일상을 통해 느끼고 있는 이홍민 씨 부부. 위기의 돌파구이자 미래의 희망인 디지털 농업. 디지털 농업은 기후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이자 지역 소멸을 막을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민의 안전을 지키며 수익성을 보장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믿을 수 있는 조력자이기도 하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농촌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보실 건가요? 농업은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하면 그거에 대한 가치와 보상이 오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아무리 노력을 하지 않으면 또 돌아오자는 게 농업이다 보니 최선을 다해 끝까지 할 수 있다면 농업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